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아서 좀 여러분들하고 자주 시간을 못 가졌지만, 이제 오늘 이제 건강한 식사법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가 많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의 산 음식, 죽은 음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는데요. 오늘은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의 어쩌면 핵심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8.12를 기억하세요 라고 맨날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8.12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건강한 식사법, 과연 내가 이 암에 걸린 상태에서 건강해질 수 있는 식사법이 무엇인지, 일체의 비결, 건강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식사법 8.12를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칼로리 100분율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식사에 하늘마을 식단에 여러분 아침에 딱 보시면 영양소를 구분하실 때 주로 어떤 걸로 구분하십니까? 감자, 고구마, 단호박. 뭘로 구분하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는 칼로리를 공급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칼로리 뉴트리언트, 칼로리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칼로리 영양소는 다시 말하면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식단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컬어 칼로리 100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80, 10, 10을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 부부는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학의 선구자들은 이 칼로리 100분율을 상당히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칼로리 100분율 가운데 80%가 뭐라고 여기는 적혀 있습니까? 탄수화물 80, 단백질 몇, 지방 몇? 과연 이렇게 해서 암 환자들이 기운이 나고 힘이 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저탄고지 부르짖는데 부원장님 이게 웬 말이에요? 저탄고지 무슨 얘기예요? 저탄고지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높게. 자, 저탄고지 식사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거꾸로 가서 여기는 탄수화물이 80, 단백질이 10, 지방이 10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피자헛 이런 가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죠? 자, 칼로리 100분율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방이 지나치면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 이상이 넘어가면 10% 이상이 넘어가면 뭐가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10% 이상이 넘어가면 여러분의 몸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세포 내에 독소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지방산이나 또는 단백질은 부족할 때보다 과잉되면 더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한 낱말이 나옵니다. 영양에 대한 무슨 접근법? 무슨 접근법? 골디락스 접근법. 골디락스 혹시 아세요? 골디락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영국의 전래동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누구 곰? 골디락스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저 갑자기 배 집어넣는 거예요.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갑자기 어린이 성경학교 분위기가 됐죠. 자, 여기 보니까 골디락스는 뭐냐면 영양에 대해서 이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 부부가 일컬어서 가장 좋은 영양의 균형을 맞추려면 바로 이 골디락스 접근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빠 곰은 어때요? 단백질과 지방질을 많이 먹어서 배둘레햄 뚱뚱해. 엄마 곰은요, 천연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어때요? 날씬해. 애기 곰은 어때요? 애기 곰은 골디락스는 귀여워요. 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믹스되도록 엄마가 골디락스를 신경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는 가장 영양 상태가 80, 10, 10에 적합한 영양 상태, 가장 적절한 상태를 바로 영양에 대한 골디락스 접근법으로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최상의 건강을 얻으려면 영양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디락스처럼 적절하게 귀엽게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한 최적의 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최소 80%의 칼로리를 뭘로? 흰쌀, 흰밀가루,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 헛, 빵, 크라운 베이커리, 파리바게트, 아이스크림, 흰 밀가루빵, 크림빵, 여러분들 침 줄줄 흐르시는 분 계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탄수화물일까요? 이건 무슨 탄수화물이에요? 가짜 탄수화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 없는 쓰레기 식품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칼로리 80에서 여기 80의 비율의 탄수화물은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가운데 있는 조리하지 않아도 엔자임이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그래서 48도 이하의 음식에서 엔자임이 파괴되지 않는 살아있는 음식을 바로 천연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과일을 통째로 먹어서 섭취하고 최소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영양에 대한 골디락스 접근법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80, 10, 10 무슨 식단이다? 빨리 죽는 식단이다?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아니라고요. 장수 식단이랍니다. 자, 과일과 채소처럼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 낮은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입증하는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자,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비만을 해결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선생님 오셔서 지나치게 소식을 하셔서 화장실에 못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식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뭐가 짧다? 수명이 짧다. 왜요? 비만인 분들은 뭐가 많아서 그래요? 몸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비계덩어리, 단백질 쓰레기, 지방 쓰레기.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니까 뭐하고 뭐 쓰레기예요? 단백질과 지방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한 입당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장수 식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해서 여러분 아마 익숙하신 얼굴일 겁니다. 누굽니까 여기? 음식혁명의 저자이신 육식, 세상을 망하게 하고 당신을 해하고 세상을 해한다의 저자이신 누구? 존 라빈스 선생님이십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음식혁명의 저자이신 존 라빈스는 그분의 저서에 삶과 사랑과 장수라고 하는 Living, Loving and Lasting에서 여기 세계에서 최고의 최장수 국가의 이 건강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은 보니까 여기 어떻게 먹고 있어요? 저탄고지 식사를 합니까? 오늘날 유행처럼 아주 치명적인 열풍을 몰아오고는 이 저탄저지 식사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식사가요? 저탄고지 식사.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고탄저지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짜 탄수화물 80 말고 진짜 천연 탄수화물 80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배우실 겁니다. 여기 Living, Loving and Lasting에서 이 러시아의 아카시아와 또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파키스탄의 유명한 훈자족, 이 가장 장수국가 세 나라의 이 칼로리 백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한번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카시아의 탄수화물이 몇 프로예요? 69%. 빌카반바의 탄수화물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자, 훈자의 탄수화물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몇으로 가요? 대개 70에서 80. 자, 지방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아카시아가 18%, 빌카반바가 훈자가 몇 프로입니까? 자, 단백질의 100분위를 한번 보니까 아카시아가 몇 프로? 빌카반바가 몇 프로? 훈자가 몇 프로? 야, 여러분들이 오셔서 늘 특별히 남성분들이 저에게 부원장님, 이렇게 풀조가리만 먹고도 제가 기운이 날 수 있나요?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나요? 걱정되세요? 자, 그럼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한번 하고 오실까요? 쫙 가져와서 혈액검사표를 보니까 토탈 프로테인 얼마?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최적의 건강 사이클이 바로 80, 10, 10으로 설계되고 진화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한의학 박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도 각자 다르지 않나요? 또 어떤 분은 사상체질, 팔상체질, 최근 28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별로 각기 다른 영양소를 적용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원장님, 저는 30년 동안 과일을 못 먹었어요. 암 환자의 공통점이 물 마시는 거는 싫어하는데 국물은 좋아하죠. 네. 염분 농도가 높은 것들은 좋아하시고 과일은 싫어하시는데 그 외 음식들, 조리한 음식들은 좋아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태양인이라서 또는 소음인이라서 과일이 안 맞아요. 나는 태생적으로 채소가 싫어요. 이런 말은 사실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체질 때문, 사상 체질 때문이 아니라 팔상 체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이자 세뇌된 편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물론 계절이나 지역이나 지역적인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생리학적인 요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먹도록 설계되었다? 완전 음식인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를 먹도록 설계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완전 음식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기 위한 조금 전에 배우신 것처럼 곰새의 말이 중에 가장 적합한 골디락스 접근법에 가장 적합한 식사법은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가장 우리의 생리학적인 요소와 가장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필요한 총 칼로리 수치는 성별이나 남녀나 또는 체구, 등치가 크든지 작든지 또는 연령 차이가 있든지 각자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방 대비 탄수화물의 비율은 비교적 82 탄수화물, 12 단백질, 12 지방 섭취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의 설명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려지는 차이나 스터디. 그 차이나 스터디의 한국말 번역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그 책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영양학의 대가들은 아마 그 책을 읽지 않고서는 영양학을 논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책의 저자이신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과 수많은 영양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식이요법을 개발을 했는데 콜린 캠벨 박사님이나 많은 영양학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 역학조사 결과 가장 좋은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칼로리 백분율이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이 80이고 단백질이 10이고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을 적합하게 먹을 수 있는 비율이 바로 80, 10, 10 모델이 건강한 인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의 기록을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율이 바로 이 칼로리 백분율이 80, 10, 10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탄수화물 80%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은 이 저탄고지 아주 치명적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밖에 나가보면 저탄고지가 상당히 유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80%를 어떤 비율로 드셔야 되는지를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각종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 뭐가 부족해서? 탄수화물을 드시긴 하는데 여러분은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교적. 감자, 고구마, 또 쌀, 밀가루 음식. 이거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그런 가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것에 반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탄수화물은 천연 탄수화물입니다. 진짜 탄수화물. 자, 진짜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부족하게 되면 각종 건강상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암에 걸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섭식장애나 극심하게 허기진 증세가 와요. 왜? 살아있는 음식을 안 먹고 죽은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부족해요. 살아있는 비타민 좀 주세요. 살아있는 무기질 좀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기진 증세를 느껴요. 아이들이 피자 아무리 먹어도 계속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왜 그래요? 영양소가 죽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산 음식을 넣어달라고 우리 몸이 부르짖는다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기력감. 왜? 살아있는 음식을 안 넣어주니까. 그리고 자꾸 체력은 먹어도 다운이 되고 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런 증세가 오고 반대로 지방이 과다 섭취할 때도 이러한 모든 증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칼로리 중에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단백질이 제공하는 열량이 몇 프로가 되면 10%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체력이 올라가실 것 같죠? 특별히 남성분들 여기 오시면 채식하고요. 하늘마을 식단 하니까 몸이 너무 가볍고 좋은데 기운이 없어요. 살이 너무 빠져요. 남자분들이 가끔 부르짖으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단백질 열량을 10% 이상 먹으면 어떤 증세가 온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체력이 더 떨어지고 여기 보니까 뭐요? 무슨 증? 암은 뭐예요, 여러분? 암은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이 제가 누누이 설명하죠. 암은 무슨 증이다? 암은 뭐다?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뭘 해야 낫는다? 해독해야 된다. 암은 또 뭘 하면 낫는다? 산소 부족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세포 내에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암이 시작되는 원인이 뭐다? 세포 내에 뭐가? 산성 폐기물이 해마다 축적되면 이 산성 폐기물이 몸 어딘가에 계속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몸의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른 세포에 가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야지만 이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앱노말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지만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일명 무엇이라고 일컫는다? 말리그넌트, 악성 종양이라고 일컫고 이 말리그넌트 셀, 이 악생 세포는 뭐다?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죽어야 안 죽어요? Be out of control, 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죽어야 되는 세포가 병든 세포가 망가진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오는 것이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This is the beginning of cancer. 이것이 무엇의 시작이다? 암의 시작이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뭘 해야지 여러분이 암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산성화된 체질을 알카리로 바꿔줘서 pH 농도를 알카리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혈액 내에 뭐가 높아져야 되겠어요?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시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셔서 세포 내의 단백질 찌꺼기, 지방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뭘 해야 돼요? 해독과 영양식을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 가셔서 독일에 가셔서 면역 주사 맞고 오시면 되죠. 한 대에 1,700만 원짜리 면역 주사 맞고 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장수 산책로에 여러분들이 1시간씩 워킹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신다고요. 건강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건강 원칙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백질을 10% 이상 먹으면 무슨 증세가 생기냐? 암의 원인이 되는 산성 독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뼈에 본 네크로시스, 뭐 오스테오폴라시스 이거 뭐예요? 뼈에 구멍이 생기고 뼈가 자꾸 부러지고 이거 왜 생긴다고요? 단백질이 과잉돼서. 여러분 골다공증 오면 가셔서 우유 드셔야 되죠? 사골국물 드셔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세요? 우리 곽 교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 뼈에 구멍 나면. 응? 비타민 D. 아, 맞습니다. 어제 비타민 D 공부하셔서. 물론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고 가장 좋은 비타민 D는 뭐라고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마이클 홀릭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비타민 D를 드셔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햇빛 보고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단백질이 10% 이상 과잉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골다공증이 있는 간호사들이요. 우유를 하루에 2컵씩 마셨더니 공통점이 골다공증이 오더라. 예, 유방암이 오더라. 이런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10% 이상 되니까 신장에도 무리가 오고 관절염,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장애. 가장 심각한 것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범이 누구더라? 예, 단백질과 지방. 특별히 무슨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다시 말하면 그 켈리 터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디칼 리미션 말기 터미널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에 급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 비결이 첫째가 뭐였어요? 그들의 식단에서 암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주범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거했더니 암에서 해방이 되고 두 번째 비율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칼로리 100분율에 맞춰서 식이요법을 했더니 특별히 몇 인분의 과일과 채소를 먹었더니 16서빙, 16인분의 과일과 채소를 먹었더니 암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녹즙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살아있는 과일이고 녹즙은 흰쌀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흰밀가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싶어서 녹즙을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푸드에서 말하는 그린 스무디나 로우 스무디로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게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자연 그대로 껍질채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그 레디칼 리미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으로 들어가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루 칼로리 10% 이상의 지방을 공급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기 보니까 누가 범인이다? 누가 범인이다? 여러분 에셀스틴 박사님의 책으로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뭐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신 분들 보면 스텐트 하신 분들 많아요. 예, 스텐트 하거나 바이패스 심장에 이렇게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원인이 다 뭐다? 당뇨병의 원인이, 스텐트 심장 질환의 원인이, 또 뇌졸중의 원인이, 암의 원인이, 범인이 누구더라? 지방이더라. 그래서 이런 당뇨병과 각종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이나 암의 원인이 지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칼로리 100분위를 누누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단백질이 몇 프로 이상? 10% 이상 되지 않는 게 좋고 또 지방이 10% 이상 되지 않는 80, 10, 10이 가장 좋은 골드락스 접근법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탄수화물, 너무 많은 지방, 너무 많은 단백질이 심각하게 건강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다? 무슨 탄수화물? 가공되고 열처리된 국수, 라면, 스파게티 뭐 이런 거죠? 뭐예요? 천연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에서 가져온 진짜 탄수화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음식인 과일과 채소를 80의 비율로 드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분, 호모사피엔스를 위한 연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네안데르타인, 뭐 영장류가 먹는 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누이 영양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뭘 상징하냐면 과일을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일컬어 호모사피엔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자, 우리 몸에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호모사피엔스를 위한 연료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당분, 천연 탄수화물에서 얻어지는 당분.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이 어떤 음식, 다시 말하면 어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연료로 이용하려면 먼저 뭘로 전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드셨던, 단백질을 드셨던, 지방을 드셨던, 그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연료로 전환이 되려면 무슨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먼저 단순당으로 전환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단순당으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양소가 누구더라? 천연 탄수화물이더라. 그 중에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가장 선호하는 중요한 연료 공급원이기 때문인데요. 세포 중에 일부, 특별히 뇌 또는 적혈구 또는 몇몇 신경 조직과 같은 곳은요, 거의 전적으로 뭐를 연료로 사용하더라?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름에 막 탈수 현상 오고 기운이 까부러지면 가끔 병원에 가셔서 포도당 주사 맞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 연료와 에너지는 동의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대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연료고 내 몸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에너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연료와 에너지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음식은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명제는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기운 없으면 밥 먹어야 힘이 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맞기도 하지만 정답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네요. 영양학에서 연료와 에너지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지만, 사실 음식의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말이 100% 맞는다면 선생님 왜 식사하시고 난데 여기 다 왜 병든 작처럼 지금 다들 졸고 계십니까? 부원장님 강의가 재미없어서 그렇구나. 그렇죠? 제가 각성해야 되겠는데요. 왜 그래요? 왜? 여기 보니까 음식의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말이 100% 맞는다면 왜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고 나니까 무력해지고 졸리고 식곤증이 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음식의 에너지 맞아요? 자, 음식은 음식 자체만으로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하고 같이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음식은 신경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몸속에서 잠재력을 발휘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에너지라는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수면 중 잠을 잘 잘 때 이 뇌에서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이 저전압 전류가 바로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 저전압 전류가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과합니다.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뇌가 생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신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결국에 이 에너지가 고갈되고야 마는데, 적당한 시간을 잠을 자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잠자고 나면 밥을 안 먹어도 몸이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죠. 다시 신경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면 음식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휴식이라는 잠이 같이 플러스가 돼야지 에너지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식은 에너지가 아니라 뭐라고 불린다? 연료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먹는 즐거움, 또 영양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연료인 음식을 흡수하는데,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 음식을 연소시켜서 우리 몸속의 자체적인 에너지를, 잠재력을 스스로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 가운데 음식을 연료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음식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뭐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 신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순수한 힘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으니까 가솔린, 기름, 오일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식품은 차의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신경 에너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가솔린과 에너지가 함께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부릉부릉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면서 연료를 넣고 배터리를 통해서 시동을 걸어야지만, 기름이 없는데 차가 가지 않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잉 단백질이나 과잉 탄수화물을 저장할 능력이 우리 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산성 독혈증에 의해서 암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과잉화된 뭐요? 단백질, 체내 노폐물들, 과잉, 지방 이런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단백질 쓰레기 또 무슨 쓰레기? 산성 폐기물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삼식에서 이식을 하고 과이식을 해서 해독을 해서 자꾸 산성 폐기물들을 자꾸 몸 밖으로 배출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과잉 단백질이나 과잉 탄수화물을 뭘로 바꿔요? 지방으로 바꿔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당 신생, 다시 말하면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 복잡한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저장해둔 이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요래서 이제 새로운 당분이 탄생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아에 허덕일 경우에는 몸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 당신생의 과정을 통해서 케톤이라고 알려진 이 부산물, 다시 말하면 쓰레기, 지방 쓰레기, 단백질 쓰레기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혈류를 순환하는 케톤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뭐? 알코올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 혼란스럽죠?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매사에 판단을 할 때 흐리멍텅하고 약간 멍청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케톤이 너무 많으면 무슨 상태하고 비슷하다? 술 마신 상태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과잉으로, 단백질을 과잉으로, 지방을 과잉으로 드셔서 몸에 이 산성 폐기물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이 칼로리 배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케톤이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운동하거나 또는 신체나 정신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두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칼로리 배분율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멘탈 사인 하이, 멘탈 사인이 안녕하셔야 바이탈 사인도 안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구력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규칙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서 케톤이 지나치게 생성이 되면 칼로리 배분율을 맞추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탄수화물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탄수화물? 단순 당류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덱스트로스, 락토스, 말토스, 스크로스. 주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단순 당류는. 과일과 채소, 살아있는 음식 가운데 과일, 채소, 우유, 꿀 이러한 살아있는 음식 가운데 이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죠. 단당류는 드시면 바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당을 이야기하죠. 자, 올리고당은요. 주로 3개나 9개의 당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사슬 형태의 올리고당은 여러분들 주로 여기 보시면 콩 드시니까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아침에 콩물 드시면 소화가 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콩 속에 있는 특별히 라피노스나 스타키오스와 같은 성분은 소화는 잘 되지 않지만 간경화나 간암 환자들, 신장 환자들의 그 지방을 유화시켜서, 유화가 뭐예요? 지방을 녹여요. 지방을 녹여주는 천연 유화제가 바로 뭐예요? 라피노스와 스타키오스와 같은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콩과 관련된 이제 콩 종류를 드시면 더부룩하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지방을 녹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간경화 환자나 유방암 환자들도 이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아이소플레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하면 떠오르는 게 다당류죠. 이 복합 탄수화물로 생각을 하시는데 10개 이상의 수천 개의 당분자를 포함하는 이 복합 탄수화물을 일컬어 여러분은 탄수화물 하면 무조건 얘부터 떠올리시는데 주로 이 다당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이 많은 녹말 탄수화물, 예, 그리고 곡물,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뭐 셀룰로스나 펙틴, 베타글루칸으로 알려진 이러한 비전분 다당류를 일컬어서 이제 탄수화물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80의 비율로 드셔야 되는 탄수화물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조엘 펄먼 박사도 또는 콜린 캠벨 교수도 또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도 또는 더글라스 그레엄 박사님도 영양학의 대가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80, 10, 10의 비율은 복합 탄수화물이죠?
그러면요. 올리고당이죠? 그러면 어떤 거요? 1번을 위주로 해서 복합탄수화물은 조금 가미해서 80%를 채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셔서도 점심에 가시면 밥이 한 공기, 감자가 2덩어리, 고구마가 2덩어리, 과일과 채소는 짜이나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으면 안 된다? GI 지수와 GL 지수를 아직도 혼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자당하고 정제당하고 천연당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 같아요? 틀려요? 당뇨 환자들 과일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당뇨 환자분들 과일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돼요? 밥 먹고 드시면 되죠? 예, 밥 먹고 드시면 당 수치 올라가죠. 왜요? 과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신 흰쌀 때문에 그렇습니다. GI 지수, GR 지수 배우셨죠? 제가 그걸 또 반복할 시간은 없고요. 자, 단당류는 장을 통해 혈류로 직접 흡수될 수 있는 유일한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가운데 있는 단당류. 이당류도 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단당류로 쉽게 분해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단순 탄수화물은 뭐로 구분이 된다? 정제당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당, 정제당이 천연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연당은 뭐예요? 과일 속에 있는 과당. 얘가 바로 천연당이고 여기서 언급하는 천연탄수화물 80%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탄수화물과 정제당을 혼돈을 겪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정제당과 과일의 당분은 본질적으로 같아야 틀려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나 또는 이 교수님들이 과일을 조심하세요. 살쪄요. 당뇨병은 절대 과일 드시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이런 영양학적인 무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당뇨병의 원인은 뭐였어요? 누가 범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혈관을 막는 거 누가 범인이었어요? 지방이 범인이었죠. 네. 자, 요거 집중하세요. 요거. 저탄고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치명적인 저탄수화물 열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나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여러분들이 자연 탄수화물을 충분히 60%에서 80% 정도를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쌓이는 산성 폐기물들, 단백질 찌꺼기들, 지방 찌꺼기들이 다 분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천연 탄수화물 80%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 80%라든가 아니면 단백질과 지방질 뭐 50% 이런 식으로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이 못 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여기서 하늘마을에서 좋은 건강 식사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80, 10, 10의 100분위를 이해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밥에다 목숨 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아시죠? 네. 몸에서 연소할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면 유일하게 남는 방법은 뭘까요? 뭐가 남아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세포 독소, 산성 폐기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천연 탄수화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천연 해독제인 파이토케미칼이나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음식 말고 엔자임이 살아있는 천연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 몸에 케톤과 같은 유독 부산물을 생산하는 경로를 통해서 지방이 비효율적으로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장에 자꾸 무리가 가서 케톤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칼륨과 칼슘과 같은 이 중요한 미네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륨과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그래서 이 저탄고지 일명 애킨스 다이어트의 후예인 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소변엔 미네랄이 그대로 빠져나가 있어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전해질이 부족해요. 전해질이. 왜 부족해요? 바로 천연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의 비율이 아니라 천연 탄수화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독소, 산성 폐기물들을 녹여내야 되는데 세포에 해독제가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가요? 자꾸 산성 폐기물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저탄고지식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킨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는 소변에 미네랄이 잔뜩 들어있어서 과도한 지방, 과도한 산성 폐기물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꾸 미네랄을 끄집어내니까
이 미네랄이라는 전해질 수치가 자꾸 혈액 내에서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시작됐다고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이 This is the beginning of cancer.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이 왜 그렇다? 산성 폐기물인 단백질과 지방질을 너무 많이 먹고 천연 탄수화물인 해독제를 안 먹어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러한 각종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심장 질환이나 암과 같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컷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버드의 영양 책임자는 모든 의사들에게 애킨스 다이어트, 다시 말하면 저탄고지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케토시스라고 하는 케톤증의 증상은 혈액의 케톤체가 증가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때 이런 증세가 온다? 여기서 말하는 당분은 무슨 당입니까? 무슨 당이에요? 사탕수수당? 정제당? 천연당은 뭔데요? 과일, 채소에서 얻어지는 천연 탄수화물. 당분 섭취가 부족하니까 케톤증이 온다고요. 거꾸로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은? 당뇨 환자들 과일 드시면 안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을 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당 소비가 심하거나 케톤체의 연소가 따르지 않을 때 당뇨병에 걸리고 케톤증이나 케토시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을 지방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물질 대사 상태를 케토시스, 케톤증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칼로리 배분율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증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성 피로나 갑작스럽게 체력이 다운되거나 현기증이 나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머리가 계속 디퓨즈 혼란스럽고 배가 아프고 예민하고 메스꺼움과 구토, 불면증, 특별히 입에서 썩는 냄새 나는 거, 이거 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몸속에 과잉 산성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을 10% 이상, 지방을 10% 이상, 너무 많은 단백질과 지방질로 인해서 세포의 독소가 가득 차 있을 때 오는 증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명심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증상이고 장기적인 증상은, 다시 말하면 칼로리 배분율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증상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저탄고지식의 위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레거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스파게티도 드시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셔서 아주 영양을 잔뜩 드시는 것 같고 몸도 적당한 체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상태예요? 영양실조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음식 말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가지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정제유로 가지고 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으로 혈액 내의 세포 산성 이 폐기물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몸은 비대한데 뭐라고요? 안에 혈관은 다 병들어 있고. 그래서 가짜 말고 진짜 비타민과 미네랄이 살아있는 산 음식을 80%를 드시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탄고지 때문에 암이나 뇌졸중이나 통풍이나 골다공증, 당뇨병이 오고 신장이나 뼈, 간, 콜레스테롤에도 이상이 오고 또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수축기능, 에셀스틴 박사님이 많은 말기 심장질환 환자, 뭐 스텐트나 또는 바이패스 이런 질환 환자들을 가지고 19명을 데리고 무려 몇 년 동안 이 말기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두서 달밖에 못 산다는 분들을. 뭘로? 단지. 뭘로? 범인이 뭐다? 에셀스틴 박사님의 유명한 저서 있죠. 뭐예요? 세계에서 3위,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심장 전문의 에셀스틴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누가 범인이더라?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이 바이패스하고 이 심장질환으로 유명했는데 누가 고치셨어요?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에셀스틴 박사님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식단에서 뭘 제거했어요? 지방을 제거했어요. 단지 지방만 제거하고 칼로리 배분율을 맞춰줬습니다. 어떻게? 천연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의 비율을 맞춰줬더니 지금 클린턴 대통령 건강하시죠? 많은 환자분들을 말기 심장 질환 환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에셀스틴 박사님이 오죽하면 누가 범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이 범인이다. 과일이 범인이 아니고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칼로리 배분율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의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식사 앞에 가시면 작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명심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애킨스 식단, 저탄고지 식단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켄터키 의대 교수이신 그 제임스 앤더슨 박사님은 애킨스 다이어트, 다시 말하면 저탄고지 식사에 대해서 이것은 비만, 심장병, 그리고 몇몇 형태의 무엇을 유발하는? 암을 유발하는 무슨 식단? 최상의 식단? 최악의 식단이 어떤 다이어트다? 애킨스 다이어트는 뭐요?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물론 가짜 탄수화물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천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자, 애킨스 식단은 건강을 망치는 뭐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킨스 식단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자,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곡물과 과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대신 치명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방과 단백질에서 열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요? 배, 둘레, 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말고요. 여러분 배에 지방이 두글두글 축적되어 있는 배, 둘레에 있는 햄. 대표적으로 애킨스 박사가 72세에 사망했는데 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저탄고지를 부르짖던 애킨스 박사님의 몸무게가 무려 몇 킬로예요? 120kg. 예? 자, 이제 애킨스 다이어트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식사법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멀리하시고 이제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위주의 이 칼로리 100분위를 맞추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제 맞추시면 됩니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는데 어떻게 맞추셔야 돼요? 80은 뭐예요? 천연 탄수화물 80. 10은요? 단백질 10. 또 10은 나머지 10은? 예, 어떤 지방 드셔야 될까? 생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가장 적합한 지방이 누구예요? 네, 아마도 물론 좋지만 견과류와 종실류 가운데 있는 그런 지방도 아무리 좋은 지방도 10% 이상 드시니까 무슨 병이 되더라?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칼로리 바꾸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그 이제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멘탈 사인이 무너지면요, 바이탈 사인도 붕괴됩니다. 그 요새 아이들이 그 편집증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신경질환이나 뭐 DSM-5나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증세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비타민 그 B 콤플렉스가 부족한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요새 우울증이 오고 이 아주 그 조울증이 오고 또는 이렇게 멘탈 사인이 붕괴되는 이러한 원인이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흰쌀 대신에 뭐 먹여야 돼요? 영양소가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들어있는 신경 안정실 실제로 여기 지금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친구가 이제 나간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던 친구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곳에 왔었는데 이 아이 식단이 한우마을에서 완전히 바꾸고 비타민 B 콤플렉스가 충분한 이 현미하고 곡식, 과실, 견과, 야채를 먹으니까 이 친구가 2달도 안 해서 이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 멘탈 사인도 안녕할 수가 있고 따라서 바이탈 사인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시면 좋겠고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 자, 바른 신체적인 습관은 정신적인 우월성을 육성한다. 이 카이스트에 공부 잘해가지고 제 동생 친구가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오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으로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어요. 이 엄마는 어려서부터 이 친구를 위해서 이 내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많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 친구는 이 멘탈 사인이 붕괴가 되니까 이 삶의 그런 이유를 못 느끼고 그 참 최고 학부에 있는 친구들이 요새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여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담배가 심각하지만 미국에서는 드럭이 심각해요. 그죠? 약물 중독이. 이 친구들을 보면 지금 의대생 뭐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고시만 남았는데 이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붕괴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식단을 다 바꾸게 합니다. 살아있는 음식 위주로 멘탈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먹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몇 개월 안 돼서 바이탈이 살아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병든 이유들은 죄송하지만 주부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진 메이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 우리 자녀 죽이는 10가지 방법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또 커피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시키는 잘못된 식단, 쓰레기 식단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식단에서 좀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집에 가면 뭐 먹어?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려야겠네? 죄송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단에 혁명이 있었으면. 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바른 신체적인 습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요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력과 체력과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좌우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어떤 우연도 없다. 자연 법칙을 위반한 결과에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높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해도 여러분들이 천연의 법칙을 계속 범하고 있는 한, 건강 법칙을 계속 범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우리 몸속에 산성 폐기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교만의 이 죄가 있는지, 또는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이런 산성 폐기물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마음과 몸에 이 독소들을 빨리 제거하시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내가 내 성벽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내 식욕을 방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신체를 연약하게 만들 모든 행습을 무엇함으로? 삼가함으로 그것을 보존할 것인가? 내가 세상 관습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온갖 나쁜 좋지 않은 식사법과 디보스 단절할 것인가? 자, 육식과 차와 커피와 기름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일의 해악에 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없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내 마음대로 먹고 내 타락한 식욕과 내 타락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더 이상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식욕을 방종하는 죄를 계속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입맛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시라고요? 좀 맛있는 거? 어떤 거요? 좀 기운 날 것 같은 거? 아주 건강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 둘 중에 어떤 부분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마음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정신의 지배를 당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몸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멘탈 사인이 건강하게 되시기 위해서 칼로리 백분율 오늘 배우셨죠? 80-10 비율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멘탈 사인 안녕, 바이탈 사인 안녕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